실제로 운동에도 금지시키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X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 자, 일본이 왜 지금 모든 학교에 농구부가 있는가? 왜 일본은 이렇게 클럽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 일본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옛날부터 세계 정복을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침략해서 일제감정기도 만들고, 그 다음 러일전쟁, 청일전쟁 하면서 청나라랑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고 막 싸운 거란 말이야. 막 심지어 막 세계 2차 대전,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운 거 아니야. 그만큼 일본은 이상이 높았어. 더 자기 땅도 많이 갖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군인이 많이 필요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 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즘 하는 하나 둘 셋 넷 체조가 아니고 독일식 국군 체조를 일본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전부 다 체조를 했어. 전부 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이제 운동들을 한 거지. 운동. 모든 학생들 필수적으로. 왜냐? 우리는 전시가 되면 싸워서 나갈 군인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체조를 다 한 거야. 그게 기본이었어. 일본의 스탠다드.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막 싸우고 막 우리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체조 시스템이 좀 안 들어왔어. 우리나라는 애초에 쇄국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 우리 것을 지키자가 많았잖아. 흥선대원국 때도 그렇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늦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상 글을 쓰잖아. 유교의 민족이다 보니까 글과 지식을 중시하다 보니까 일본과는 이 역사적으로 성향이 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냥 운동을 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일본은 교육 안에 운동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야.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안 돼, 싸움 안 돼 하면서 반대로 이제 공놀이가 들어오는 거지. 뭐 농구, 야구, 축구 이런 이제 구기 종목도 들어오고 유도라던가 가라데, 뭐 양궁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것도 이제 변신이 되는 거죠. 변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조하던 애들이 농구를 하는 거야. 야구하고 축구하고 하면서 그 운동하던 에너지를 어떤 구기 종목이나 이런 스포츠에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일본의 이 전체적인 문화가 그냥 스포츠를 하는 문화로 가게 되는 거야. 일본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포츠 하는 거야가 그냥 기본 문화적으로 그냥 들어박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학교에 농구부가 있게 되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농구 경기장이 만약에 생겼어. 그랬을 때 농구장 가봐. 근데 일본 어떻게 해? 농구 경기장 일본 외국 따라한다면 미국 막 그 NBA 경기장 따라해.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아. 제가 느낀 바로는, 너가 느끼기에는. 제가 6년 있으면서 매년 성장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오키나와 지금 아리나 있잖아요. 정말 허름했어요. 아, 체육관이. 제가 6년 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허름한 지방에 있는 지방 체육관 같은. 체육관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팀이,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26개 팀이 다 NBA식 아레나 불과 쉣. 6년 만에. 와우.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서 본 입장으로서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확실히 상향 평준화를 하려고 한다. 이 기준치를 돈 많은 구단으로 딱 잡아놓고 다 올라와. 못 올라오면 다 잘라버릴게. 와우. 그리고 외국인 감독도 제가 알기로 외국인 코칭 스태프가 일본은 무조건 2명은 있어야 된대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다 어떤 이런 이제 문화, 이런 이제 전술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받아들이니까 농구가 어떻게 돼?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보는 거야. 나 어릴 때 농구 했었는데 하면서 보러 가. 그 관중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 왜? 어릴 때 농구라든가 스포츠에 접하기가 훨씬 편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장점을 보면은 정말 수준 높은 레벨의 유러피안 코치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 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유러피안 감독들이, 호주 리그 우승했던 감독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력 분석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전술이 새롭게 들어오면은 상대팀이 그 전술을 대비하다가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써보고. 그래서 전술의 유입이 정말 많아요. 그러겠네. 왜냐면 그 감독이 갖고 와서 좋은 전술을 쓸 텐데 이걸 막으려면 이 전술이랑 대비책을 봐야 되고. 맞아요. 그럼 이 전술 좋네? 우리도 쓰자. 우리는 딴 애도 쓰자. 맞아요. 그래서 체육관에 가. 근데 체육관 분위기도 좋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막 응원하는 문화도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는 농구 잘해. 우리 주는 농구를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어디 뭐 학교 뭐 대회 나간다 그러면 막 가서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옷 산다 그러면 옷 사고 막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으로 약간 그냥 우리 주에 있는, 우리 현에 있는 스포츠 팀을 응원하고 유니폼을 사고 굿즈를 사는 게 당연하게 된 거야.
우리나라는 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운동회도 금지시키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해. 근데 사실 이번에 케빈 간의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패배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패배를 경험해야 돼. 어릴 때도 계속 경험해야 돼. 패배를. 그래야 이거의 다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꾸 우리는 성공 경험치만 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 패배, 실패, 무너짐, 이거에 대한 인식이 1번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이거를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좋은 거라고. 이거를 가지고 다 기폭제로 해석할 수 있고 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이제 기반인데, 기반을 얻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못 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우리만의 식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우리만의 식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해답을 또 뭔가 나보다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또 알고 있는 게 있겠지.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 배운 걸 너무 좋아하고 나는 내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걸 진짜 좋아해. 내가 그걸 이해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걸 이해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배우고 같이 막 토론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는 일본 벤치마킹을 하려는 것 같다. D3도 그렇고 D3 자체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D3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D3라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세컨드 프로, 세미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호회 중에 최상위권 선수를 거기다가 뛰키겠다 이게 아니고 이 D3에서 뭔가 NBA 2A 계약처럼 여기에서 우리 KBL D리그에서 게임 뛸 선수 몇 명 없는데 D3에 괜찮은 선수 있네? 그럼 야 너 와서 한 경기만 뛰어볼래? 하면서 한 경기 계약, 뭐 두 경기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연습생 신분으로 한 번씩 올려보고 막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D3 리그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이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KBL D리그 다음으로 수준 높은 리그가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대학까지 엘리트 농구하고 이제 드래프트 돼가지고 프로 가가지고 성공하고 이것 말고도 하나씩 생겨나잖아 지금. 한 명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 길이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노력들을 협회도 하고 있고 뭐 연맹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래서 은퇴하고 외부에서 좀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서 듣는 것들은 확실히 다 각자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 한국 농구가 잘 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부분이 저의 어떻게 보면 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지고 대놓고 본인들이 기사로 내기엔 조금 짜치니까 내가 좀 스피커의 역할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또 내가 좀 이야기하고 들으면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지금 이제 국가대표를 운영하는 대한농구협회 역시도 올바른 방향으로 삐걱삐걱 거리지만 잘 가고 있고 각자 협회와 연맹만에서도 또 안에서의 고충도 있고 뭐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누군가는 느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나 궁금한 게 또 그렇다면 전반전만 끝나면은 그 전반전 동안 그 분석해서 후반전 그 팀미팅 사이에 있다던데 게 있어?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고 후반전에 얘네들이 다 한 명씩 노트북이 있어요. 팀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맥북들을 다 들고 있잖아요. 이거 들고 막 자기들끼리 막 5분 10분을 막 열변을 토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파트별로 코치들이 짜자작 피파에 막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 보라고 하고 감독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정리 딱 해주고 나가면서 얘네들은 그때 정리해서 타임아웃 때 이제 제대로 주전들한테 입력시켜주는 한 번 더 입력시켜주고 와 그러니까 전반 끝나면은 어쨌든 얘네가 준비했던 상대방의 기조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 기조를 또 영상이랑 다 분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따다닥 해가지고 여기서 파트를 싹 써주고 감독이 싹 보고 이런 느낌 총괄해서 딱 얘기해주고 맞아요. 선수 보고 나가고 다음 3쿼터 스타팅 멤버한테는 가서 코치들이 또 가가지고 이거야 그렇죠. 불러서 계속 와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야 수비 이거야. 뭐 얘는 이쪽으로 몰아 뭐 이렇게 하듯이 거의 이거는 모든 팀이 똑같은데 시즌이 끝나잖아요. 스폰서 파티라는 걸 열어요. 스폰서 파티. 가서 단상 위에 딱 이렇게 다 올라가서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올 시즌 우리 팀 스폰서들이 다 와요. 와. 거기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교류장도 되면서 선수들이 1시간 2시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드리고 사인해드리고 감사합니다. 한 2시간 돌아요. 그게 스폰서 파티인 거죠. 선수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면서 그쵸. 선수들 인사하고 선수들과도 교류하고 그렇죠.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경험이 그다음에 경험 그때 명함 같은 것도 주고받고 와, 야 그거 진짜 엄청난 거야. 그런 작은 놈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빅 스폰서들도 있고 선수들 이제를 운영하는 자금을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와,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시스템은
뭐 우리나라 당연히 누군가 스폰서를 하잖아. 그러면은 사실 그냥 끝이란 말이야. 그쵸, 그쵸. 끝나고 뭐 스폰서 파티가 있다는 얘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그 파티 한 번 하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솔직히 말하면 맞잖아. 근데 그게 성이잖아. 그게 성이죠, 스폰서들에 대해 와 내년에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더 할게. 이런 식으로 좀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정말 잘해요. KBL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선수들 인프라 다 대비해서 봤을 때 정말 기량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기량적으로 기량적으로. 기량적으로도 잘하고 다 잘생긴 선수들도 많고 신체적으로는 일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고 몸들이. 그러면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조그만 벤치마킹에서 떼오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진짜로.